저는 지금 제 손에 추는 이강수 선생이 집필한 원효대사라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원효대사에 대한 이 책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하는 것이죠. 요 책갈피가 또 있네요. 했는데 여러 번 읽어봐도 그냥 이야기로 읽는다면은 이 책에 대한 원효 대사라는 이 책 속에 들은 추론 이광수 선생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책을 여러 번 윤독한 분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나 또는 자기가 쓰는 짧은 소논문 등을 통해서 추론 이광수 선생이 쓴 원효 대사의 책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흔히 우리는 대강의 뜻이다,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불교에서는요, 어떤 책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종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자는 마루 종자거든요. 요자는 요점 요자입니다. 그 중요한 중요 요자. 그러니까 이 책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 두었는가 하는 것이 대강의 뜻이죠. 그래서 대강의 뜻을 알면은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학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수업할 때 보면은 어떤 것을 교수가 강의하고 그 강의한 내용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레포트를 제출하라 이런 과제물을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교수가 설명한 여러 그 논리, 그 강의의 핵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내죠. 그러니까 그건 분량을 정해서 뭐 5장 미만 하라, 뭐 10장 미만 하라 이렇게 그 한계를 두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어떻게 그 교수가 그 강의한 그 핵심을 아주 면밀하게 그 분석을 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 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레포터의 과제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뛰어나신 분이 우리 민족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성각자라는 의미도 가지죠. 그래서 민족의 스승인 분이 대표적으로 원효 성사입니다. 이 원효 성사와 오늘 아침 제가 문득 책꽂이에서 한 권 빼낸 원효 대사, 추는 이광수 선생이 한 것인데 한국 남북 문화 백선에 선정된 책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정리한 분이 바로 근대에는 여러 학자들이 강의를 하고 학생들 레포트를 쓰도록 해서 그 학생들로 인해서 대강의 뜻을 전부 수합을 해서 그 중에 가장 명료하고 짧으면서도 핵심을 잘 설명한 사람에게 교수는 이제 A 플러스를 주고 A 주고 B 플러스를 주고 이렇게 학점을 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다양하게 불경을 통해서 해석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원효 성사가 대표적인 인물을 할 수 있는데, 이 원효 성사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불경들을 전부 원효 성사가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요점을 정리하고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었다 해서 그것을 종료라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법화경 종료다, 그 다음에 화엄경 종료다, 또 삼론 종료다, 그 다음에
중간론 종료다. 그럼 또 능가경 종료다 등 여러 경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종료죠. 그 종료는 원효성사가 직접 그것을 체험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원효성사의 목적은 대중들에게 자기의 학문을 통해서 하나의 경을,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점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대강의 뜻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종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법화경 종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화경 종료라고 해서 물론 그 대강의 뜻을 그 풀이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분을 그 원료를 하지만, 그 법화경 자체는 원료의 논리가 아닙니다. 원효성사가 찬수를 한 것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해석해서 또 쉽게 전체의 뜻을 내서 대중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찬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거는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 해석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화경 속에도 이미 그 원효가 실제 체험한 일체 유심이 이미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효는 자기가 당나라 구법기를 나서면서 그 토감 속에서 이미 실제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원효의 일체 유심은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일체 유심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려있다, 이렇게 입으로 표현만 했지만 실제 경험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효성사가 토감 속에서 비로소 그 부처님의 경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효의 일체 유심은 아주 그 체험으로서는 본이 되는 그런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효가 수많은 경을 논소다 해서 또 줄여서 집필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종료다 해서 대강의 뜻을 잘 기록했어. 그러니까 복잡한 한문, 어려운 한문으로서는 뭐 10장, 100장, 200장 되는 글을 쉽게 풀이를 해서 전체의 뜻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두었다 해서 마루종자를 쓰는 것이죠. 요자는 대강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효성사는 많은 불경들을 대중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원효성사의 그 대성사상입니다. 대성사상은 큰 대자에 실을 성자거든요. 모든 것을, 큰 것을, 부처님의 큰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학문으로, 또 자기의 깨달음으로, 자기의 어떤 그 초인간적인 사고로 이를 풀이하고 요약해서 쉽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서 이것을 종료라 풀이한 것입니다. 제가 왜 아침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화경 종료다, 찬수는 원효가 했다 하니까 법화경 자체를 원효가 찬수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 법화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경을 원효가 그것을 다시 요약하거나 대강의 뜻을 자기의 어떤 의사를 포함해서 유추하거나 또 강한 부분을 강조한 그런 내용을 그 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소는요, 금강산매경 논소일 경우는 금강산매경을 요약해서 또 이해하기 쉽도록 줄여서 설명해 놓은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종려와 논소는 다소 유사한 점이 있지만 해설했는 거하고 대강의 뜻을 설명했는 거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원효성사가 뛰어난 서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효서사의 가르침은요, 곧 우리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적 경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존경하고 그분의 업적과 학문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맑은 정신에 제가 종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측면에서 원효성사의 종려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지침서요, 또 학문적 롤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런 책들을 모두 훑어본다. 이거 훑어본다는 것이 윤독이거든요. 그냥 읽어본다는 것이죠. 몇 번 읽다 보면은 그 글 속에 오묘한 표현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느끼고요. 그거는 가식적이다, 진실성이 있다, 독창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여러 번 이름으로 해서 그 어떤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저자의 사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읽다 보면 그것을 3분 내에 이야기하라, 2분 내에 이야기하라 해도 이 원효대사가 어떤 분이다 하는, 저는 이광수 선생이 쓰는 300쪽에 가까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추린 뜻이다, 아우트라인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원효성사의 어떤 사상 속에서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의 종려다. 원효성사는 그렇게 자신이 해석한 부분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했고, 또 대중들은 원효성사의 종려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긴 경을 원효대사는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또 설명해도 일반 대중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한쪽에서 남아미타불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이렇게 짧은 하나의 단어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원효의 말씀을 넓게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효는 대중 속에 뛰어들어서 설법하는 그 내용 중에서도 대부분 불경을 토대로 한 하나의 종려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원효성사가 집필한 종려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학문이 부족합니다만, 이런 점에서 어떤 생각이라든지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필, 글로서 표현할 때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요, 하나의 머릿속에서 정리한 요점, 대강의 뜻이 먼저 시나리오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집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